비트코인, 이더리움, 아비트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막상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암호화폐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보다는 암호화폐를 단순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요. 투자도 투자지만 사람들이 열광하는 암호화폐의 구체적인 기술과 개념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러분의 암호화폐 공부를 위해 암호화폐의 여러 기술 중 레이어 2 솔루션과 아비트럼에 대해 설명합니다. 레이어 2 솔루션과 아비트럼에 대해 이해하려면 우선 블록체인의 트릴레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블록체인 트릴레마는 특정 블록체인이 확장성, 탈중앙성, 보안성 이 세 가지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탈중앙성과 보안성을 달성했지만 여전히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즉, 현재 블록체인들은 느린 거래 속도와 비싼 거래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큰 규모의 거래가 어렵습니다. 레이어 2 솔루션은 이런 확장성 문제의 해결 논리이며 아비트럼은 레이어 2 솔루션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 중 하나입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주식회사 샤샤샤는 시험 문제 답지 전문 제작 회사입니다. 중고교 시험 문제의 답지 의뢰가 들어오면 샤샤샤에서 일하는 100명의 서울대생이 답지를 제작합니다. 샤샤샤에 100문제 의뢰가 들어왔고 총 10문제씩 10건의 답지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샤샤샤가 11번부터 20번까지 어떻게 답지를 제작하는지 살펴봅시다. 100명의 서울대생은 이미 제작된 1번부터 10번까지의 답지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11번 문제 답지 제작을 위한 선행 절차로 형식적인 검사만 이루어집니다. 10번까지의 검사이 끝나면 100명의 서울대생은 각자 11번부터 답지 제작을 시작합니다. 20번까지 풀었으면 이를 답지 2권으로 제작하여 인쇄소에 출판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샤샤샤의 인쇄소는 하나뿐입니다. 문제는 100회의 인쇄 신청이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서울대생이 5명만 근무하고 하나하나 연필로 풀어서 일정 시간을 간격으로 답지 출판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서울대생 100명이 근무하고 최신형 컴퓨터로 문제를 빠르게 풀어버립니다. 그러나 인쇄소는 여전히 한계입니다. 답지 2권의 출판에 정체 현상이 생긴 겁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대생 100명이 모두 답지 2권을 제작해도 가장 빨리 답지를 생성하고 출판에 성공한 서울대생 1명만이 의뢰비와 추가 성과급을 모두 가져갑니다. 남은 99명의 서울대생은 헛수고한 것과 다름없지요. 이와 같은 답지 제작 방식을 우리는 Proof of Work 방식의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초기에 POW 방식을 채택했지만 느린 작업 처리 속도와 승자 독식의 문제 때문에 Proof of Stake라는 새로운 블록체인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POS 방식도 주식회사 샤샤샤의 예시로 설명합니다. 이번에는 100명의 서울대생에게 샤샤샤의 주식 1000주를 출자 방식으로 분배합니다. 누군가는 1주를, 누군가는 100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즉, 지분에 차등이 생기게 되는데 아까 99명이 헛수고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자받은 지분이 많을수록 문제풀이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한 주보다 100주를 가진 사람이 지분 비율이 더 높으므로 문제를 풀 직원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선정된 소수의 사람들은 각자 답지 2권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답을 맞춰보고 다수결에 따라 하나의 답지를 통합하여 인쇄소를 통해 답지를 발행합니다. 그렇다면 지분이 많은 사람만 계속 답지를 제작하기 때문에 선정된 사람들은 대충 일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를 고의로 잘못 푼 사실이 드러나면 모든 주식을 뺏기고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따라서 POS를 통해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모든 마이너들이 문제를 풀 필요가 없게 되어 에너지 낭비가 줄고 인쇄소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샤샤샤의 빠른 일처리가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푸는 속도보다 의뢰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의뢰인들은 더 많은 의뢰비를 지불하고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비효율적 시장,
이것이 바로 이더리움 확장성의 문제입니다. 비트코인에 비하면 이더리움이 더 빠르지만 가상화폐 거래의 90%가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POS로의 전환만으로는 거래 속도 보장과 적절한 거래비 제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레이어2 솔루션의 아비트럼이 등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이어2 솔루션은 확장성 문제의 해결 논리입니다. 아비트럼은 해결 논리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고요. 즉, 레이어2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속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체인을 도입한 것입니다. 지분 방식의 주식회사 샤샤샤로 돌아와 보죠. 의뢰가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샤샤샤는 대리점을 설립합니다. 이 대리점이 바로 아비트럼입니다. 샤샤샤는 급증한 의뢰의 일부를 아비트럼 대리점에게 풀이를 분산합니다. 30명의 서울대생으로 구성된 아비트럼은 똑같이 지분에 따라 30명 중 소수에게 풀이를 맡깁니다. 아비트럼은 10개의 문제를 풀어낸 후 답지를 제작하여 바로 의뢰인에게 제출합니다. 이때 샤샤샤와 다르게 일주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제공합니다. 답지에 오류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일주일 동안 이의제기가 없다면 답지는 확정이 되고 기록이 샤샤샤 본사로 이관됩니다. 만약 이의제기가 일주일 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명 바이섹션 프로토콜이 진행됩니다. 먼저 이의제기한 사람과 문제를 푼 사람이 각각 돈을 베팅합니다. 그리고 풀이 과정을 앞과 뒤 절반으로 나누어 오류를 찾고 오류 부분을 또 다시 반으로 나누는 과정을 반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단 한 줄의 식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식을 샤샤샤 본사에서 계산해 이의제기가 합당한지를 검토합니다. 이의제기가 합당할 경우 문제를 푼 사람으로부터 의뢰비를 회수하고 그 돈이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이의제기가 틀렸을 경우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건 돈은 문제를 푼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이처럼 아비트럼은 이더리움 체인 위에서 작동하는 레이어2 솔루션이고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메인 체인 또는 메인 네트워크는 이더리움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이 아비트럼은 샤샤샤의 대리점으로 메인 체인 외에 사이드 체인을 따로 만들어 거래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대리점을 통해 의뢰를 분산하게 될 경우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대리점에서도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본사 샤샤샤, 즉 이더리움으로 의뢰가 몰리는 것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속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또한 대리점에서는 본사와 달리 답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지 않고 이의제기 기간만을 제공합니다. 답지 검증에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으니 답지 생성 속도가 빠르고 의뢰비 역시 감소합니다. 결국 아비트럼의 역할은 빠르고 값싸게 답지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전에 오류 검증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다음 자료들과 함께 아비트럼의 원리와 바이섹션 프로토콜을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아비트럼 사이드 체인상에서 트랜잭션이 발생하면 아비트럼은 이를 배치 형태로 압축하여 기록합니다. 이후 일주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걸쳐 이의제기가 끝나면 트랜잭션들이 최종적으로 레이어 1인 이더리움 체인에 기록됩니다. 챌린저가 아비트럼 체인상에서의 트랜잭션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바이섹션 프로토콜이 시작됩니다. 챌린저와 어서터가 각각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한 뒤 챌린저는 어서터가 실행한 일련의 트랜잭션을 반으로 쪼개어 두 부분 중 틀린 부분을 다시 챌린지합니다. 이를 반복하여 마지막에는 트랜잭션을 구성하는 여러 스마트 컨트랙트 중 챌린저가 이의를 제기하는 단 하나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특정됩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레이어 1 체인상에서 실행하여 챌린저와 어서터 사이에 시비를 가르고 챌린저가 옳았다면 어서터가 스테이킹한 이더리움이 챌린저에게 가고 반대의 경우 어서터가 이더리움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의 대안으로 등장한 레이어2 솔루션의 아비트럼 작동 원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비트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비트럼은 뉴욕에 본사를 둔 오프체인 랩스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앞서 살펴본 대로 의뢰 폭증에 따른 정체 문제, 즉 이더리움의 거래 정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비트럼은 이러한 정체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논리인 레이어2 솔루션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의제기를 받는 방식을 레이어 2 솔루션 중 옵티미스틱 롤업 방식이라고 하는데, 현재 옵티미스틱 롤업 방식이 다른 롤업 방식보다 거래를 빠른 속도로 처리하기 때문에 레이어 2 솔루션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아비트럼은 저렴한 수수료는 물론 다양한 체인과 연결을 지원하는 브릿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 초기 진입자의 지위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정체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체인들과의 호환성을 높여 시장을 점차 점유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자산들을 저렴한 수수료만 지불하고 빠르게 옮길 수 있어 많은 사용자들의 본인의 자산을 빠르게 아비트럼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 기준 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아비트럼의 미래는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레이어 2 솔루션 중 아비트럼의 옵티미스틱 롤업 방식 외에도 ZK 롤업이 있습니다. ZK 롤업은 아비트럼과 달리 직접 거래를 처리하면서 검증까지 합니다. 이의제기 기간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즉, 의뢰가 급증할 때 샤샤샤가 대리점의 의뢰를 분산하는 방식에서 독립하여 답지 제작은 물론 출판까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직 ZK 롤업 기술이 아비트럼의 처리 속도를 따라오게 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거래 처리는 물론 검증까지 할 수 있는 ZK 롤업이 시장을 점유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샤샤샤를 통해 레이어 2 솔루션의 아비트럼 등장 배경, 작동 원리,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트릴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아비트럼의 야심찬 출발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해지네요. 감사합니다.